목요일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79주년 광복절입니다. 우리 조국이 일제 식민지로부터 벗어나서 이제 해방을 맞이한 날입니다. 정말 뜻깊은 날이고 아마 우리나라 이 국경일 중에서는 가장 이 대표적인 그런 국경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벌어진 일을 보면 정말 참 이 납득될 수도 없고 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치권의 어떤 이 갈라치기 또 정치권의 두동강난 모습이 오늘 8.15 때 여전히 똑같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최로 정부 주최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오늘 개혁신당 허은하 대표도 참가를 했죠. 예, 맞습니다. 예, 참관 가운데 공식 경축 광복절 경축식이 열렸습니다. 반면에 저 효창동 거기서는 이 광복회 주관으로 해서 야당들이 참가한 가운데 또 거기서 경축식이 열렸어요. 두 개가 열렸습니다. 거기에다가 우원식 국회의장은 아예 아무데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가 그래도 여야가 다투고 정쟁을 하고 뭐 싸움을 하더라도 특히 광복절 같은 이런 큰 이 국가적 경축식에는 여야가 다 함께 참석했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쟁으로 오늘 또 야당과 광복회가 별도의 지금 경축식을 가진 그 모습이 또 연출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우리 조국이 남북으로 이 분단이 됐는데 이제 남남분열도 실체가 있는 분열이면 모르겠는데 허위 사실, 네. 유령과 싸우면서 이게 1965년 광복회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김원웅 시절에도 이런 일은 없었어요. 맞습니다. 네. 김원웅 그런 사람이 광복회장 할 때도 이런 일은 없었습니다. 네. 참 이런 모습을 보면서 가장 좋아할 사람들은 바로 일본의 또 극우들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가 분열되는 모습을 가장 좋아할 것이고 또 북한이 좋아할 것이고요. 그렇죠. 자, 정말 그 광복이 되면서 지금 이종찬 광복회장의 조부, 그다음 작은 할아버지 등은 당시 1회 독립 기념일 1949년도 열렸죠. 네. 부통령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자손이라는 사람이 이제는 이 국가를 분열내는데 제일 선봉에 서 있는 분인 것 자체가 참 기가 막히고 안타깝습니다. 네. 특히 이분이 내세운 지금 근거나 이유가 참 기가 막혀요. 이 건국 대통령을 이승만으로 하면 당신들은 뉴라이트 친일이다. 이렇게 지금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 데다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뭐라고 할까, 유령하고 싸우는 것 같아요. 유령하고 싸우고 과대망상증에 걸려서 아니 정부가 건국절 만들지도 않았는데 네. 그걸 건국절로 만든다고 그런다. 더군다나 독립기념관을 자기 사람으로 임명하지 않아서 그걸로 저렇게 목리를 부리고 거기에 또 야당은 또 친일 이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또 이렇게 편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정말 어떻게 이런 국가의 원로라는 사람이 더군다나 참 그 과거를 들춰내면 부끄럽게 짝이 없는 분인데 그래도 국가의 원로로 우리가 인정해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분이 어떻게 이렇게 나라를 두동강 내는데 가장 선봉에 서 있는지 저는 정말 수십 번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참 어이가 없고 정말 이제 이게 마지막이 돼야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지금 저 민주당 뭐 이재명 조국 이 사람들이 있고 이종찬 회장처럼 유령과 싸우면서 허위 사실 날조의 기초에서 이 분열 책동을 하는 이게 이어진다면 이게 내년에도 이러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네. 정말 큰일입니다. 네. 저는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요리일까라는 걸 생각해 보면 작년에 우리가 건국 대통령 건국전쟁이라는 영화로 꽤 네. 바람을 일으켰고 그렇죠. 그걸로 인해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인식과 이런 시각들이 많이 교정돼 왔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거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떤 면에서 보면 뒤집기 시도라고 봐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정말 역사를 제대로 보고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업적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인식을 하니까 그동안 이 시장은 자기들이 다 먹어왔잖아요. 그렇죠. 독립운동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본인들이 다 먹어왔는데 이 보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네. 자 이러니 이거 안 되겠다. 예. 이제 이쪽 우리는 이쪽 지역은 우리가 다 해왔는데 그러니까요. 독립기념관장 다 우리가 다 먹어왔는데 그 독점 구조가 깨지는 거죠. 이게 독점이 깨지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렇죠. 김구를 테러리스트로 한다? 누가 김구를 테러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반격을 하고 있지 않나. 저는 결국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이 건국 전쟁 이거에 대한 이 반발로 저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배경이 깔렸다고 봐요. 네, 저도 뭐 아주 뭐 우리 현정님이 핵심을 찌른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역사 상품 관리랑이었고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그 독점 구조가 깨질 그런 위기에 몰리다 보니까 이런 식의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니냐. 그리고 저희가 누차 얘기했지만 뭐 건국절 제정 관련한 거는요 전혀 사실 무근이에요. 네. 그리고 뭐 저 보니까 이종찬 광복회장은 뭐 궁예 관심법 후계자가 된 것 같아요. 자기 그 건국 그 부통령으로 이시영 본인의 작은 할아버지인데 작은 할아버지가 걸어온 궤적도 부정하고 사실은 자기 작은 할아버지 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이제 진실을 알기 시작하고 또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고 하는 우리 그 이제 586들 이 어떤 사상을 지배했던 그 관점이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네. 국민적으로 깨어져 나가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거다. 그리고 그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막무가내 행동들을 벌이고 있지 않냐. 저는 이 국면이 단순히 지금 독립기념자 이 문제는 아니라 봅니다. 진짜 이 거대한 역사에 대한 어떤 정도, 역사에 대한 진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깨달으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저런 걸 했어? 저런 걸 했네? 저걸 왜 우리가 몰랐지? 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들이 확산되다 보니까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이 그동안 해왔던 이 가짜 역사 그리고 왜곡된 역사 이 부분에 대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니까 더 이상 이걸로 가지고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친일이야. 이거 친일하려고 그래. 이렇게 지금 덮어 씌우면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 지점이라고 봅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이 정확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만은 참 기가 막힙니다. 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광복절 기념사에서 특히 이제 통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어떤 이 북한 국민을 상대로 하는 남북 당국 간 실무 차원의 대화 협의체 하면서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북한 주민 의 평화 보전과 생활 개선 등을 논의하는 실질적 자리가 됩니다. 즉 이제 김정은 뭐 이런 상관하지 않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을 중점적으로 어떤 타겟을 하는 그런 입장들을 오늘 피력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렇게 생각이 뭐 정리된 게 아니고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작년 8.15 때 있었던 그 에피소드를 제가 한번 그 소개한 적이 있는데 그 소개하고 싶어서 소개한 게 아니라 이종찬 광복회장이 너무 억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진실이 무엇인지 알려야 된다는 의무감에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건데 그때부터요. 사실상 이게 이 광복이 된 거 맞습니다. 광복이라는 거의 사전적 의미는 뭐죠? 빚을 되찾는 거다. 빛을, 빛광자의 빛광자의 복자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이제 해방이고 독립이고 건국이고 네. 뭐 그런 게 광복 아니겠습니까? 독립으로 또 이어지려면 조금의 그 네. 개념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독립이라는 거는 국가로서 우리가 독립하는 거고 그렇죠. 해방은 우리가 억압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거고 그렇죠. 그 중간 지점에 우리가 3년이라는 터울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가 끝난 거는 1945년 8월 15일. 네. 거기에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 그렇죠. 거죠.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독립. 왜 1949년 8월 15일을 왜 독립 1주년 기념식이라고 했는가? 그거는 곧 정부 수립을 진정한 의미의 독립의 완성이라고 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그거는 정말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영역이라고 봐요. 네. 일본 식민 지배로부터 일제 강점기는 1945년 8.15로 끝났지만 진정한 의미의 독립 또는 건국을 한 거는 1948년이다. 그런 논자도 가능한 맞습니다. 것이고 또 뭐 1919년 임시정부가 그게 건국이다. 그런 주장을 하는 것도 뭐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종찬 회장은요, 자기가 무슨 역사 해석권을 독점하고 있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침입하다 낙인 찍잖아요. 네. 저런 독재자적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옛날 주자학 이 선풍을 일으키는 시절에 예. 그거에 반대하는 뭐 그거 다른 이야기를 하면 완전 사문단적으로 그렇죠. 내몰렸던 그런 어떤 이 분위기 또 메카시즘 분위기 그렇죠. 그 앞장서인데 바로 이종찬 전 회장이 앞장서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싸움은 간단한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문제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배경도 있다는 거 그걸 유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본격 토론에 들어가기 전에요. 한 가지 요 문제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과방위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그 MBC에 대한 이력이 있었는데 어제 고문 이야기가 많이 나왔다는데 고문. 이게 왜 나온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MBC가요. 그때 이제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네. MBC가 또 한 번은 홍역을 치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뭐 정상화위원회가 또 그랬죠. 그래서 MBC 민노총 계열 MBC 노조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이제 득세를 하면서 이른바 MBC 정상화위원회라고 하는 걸 발족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른바 이제 적폐청산 MBC 사내 적폐청산 작업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말은 좋아서 적폐청산이지 그 전에 박근혜 정부 당시에 주요 역할을 했던 사람들 네. 이런 사람을 다 청산해야 될 적폐로 몬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심지어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이런 해서는 안 되는 네. 발언까지도 막 퍼붓고요. 배현진 의원한테는 소금까지 뿌렸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이 원래 무슨 아나운서라든가 기자라든가 이런 쪽에 있는 사람들을 엉뚱한 데 가갖고 뭐 시청자 민원 처리 센터 뭐 네네. 이런 데로 발령을 내고 뭐 그런 무자비한 일도 마다하지 않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심한 케이스가 뭐냐면요. 발령은 그런 허드렛 일을 하게끔 해놓고 말이죠. 출구는 사실상 좌파 점령군들이 장악한 그 정상화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그 사무실로 출근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어허. 그래놓고 거기 제 시간 안 지키면 그걸 또 뭐 징계 사유로 삼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인권 침해 아닙니까? 네. 그래서 고문이란 말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회사 출근하면서 어떤 사무실에 거기만 출근하게 하고 조금만 자리 비우면 너 이제 근무 태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또 고발하고.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완전 회사가 그냥 고문을 한 거네요. 그죠? 그럼요. MBC가 이 노조가 장악된 MBC가 맨날 말만 하면 자신의 인권 합니다. 근데 정작 자신들이 했던 행태를 보면 정말 반인권적인 행태를 하면서 어제 MBC 이 과방위에서 어제 출두한 이제 그 MBC 3노조가 이와 관련해서 정말 이 고문이라는 이야기를 쓰니까 또 최민희가 고문 같은 말 쓰지 마라. 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민희가 정말 웃겼어요. 최민희가. 그리고 거기 이제 그 당시에 점령군 역할을 했던 송요훈이라는 사람인데요. 송요훈 정상화 조사 1실장이죠. 예, 그 사람이 이제 불러다 놓고 거의 뭐 신문하다시피 했어요. 저 네. 사람 맞죠? 네, 맞습니다. 저 사람도 어제 그 청문회에 좀 뭐 증인으로 나왔는데, 저 사람은요, MBC 사장 출신의 그 김장기현 국민의힘 의원이요. 네. 송요훈이 막 비웃고 그러니까 웃지 마세요.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는데 왜요? 뭐 그러고요. 근데 최민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지를 안 해요. 제지를 않고. 저 누구예요? 저 김태규 위원장은 뭐 이거 했다고 뭐 이제 뭐 이거 긁었다고 참. 또 뭐 이렇게 팔짱 끼는 것처럼 했다고 해서 그렇게 호통치고 뭐 하더니요. 그러더니 근데 저 송요훈 증인 저 점령군 행사던 저 사람에게 사실상 그렇게 정상화위원회 사실을 그러니까 출근을 강요해서 네. 그게 사실상 고문을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송요훈 저 사람이 거기다 답변을 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근데 대리 답변을 누가 해준지 아십니까?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송요훈 증인 앉으세요 해놓고 최민희가 뭐라고 하는가?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군부 독재 치하에서 물리적 고문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 자신도 21살 때 끌려가서 나체로 고문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고문이란 말을 함부로 쓰면 그게 인격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준다는 점 다시 말씀드리고 그 정도 단어 쓰지 않아도 대체할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쓰지 말아주세요. 김장애 의원님 받아들이시죠? 이랬어요. 아니 자기가 고문당한 거하고 지금 고문이란 말 쓰는 거하고 그게 뭔 상관이에요? 아니 이제는 특정 표현 국어사전에 다 나오고 일반적으로 다 통용되는 그런 고문도 본인의 트라우마 때문에 네. 본인의 트라우마 때문에 쓰지 말라? 세상에 이런 게 있습니까?
참 이 말도 단어도 내가 허락하지 않는 단어 쓰지 마라. 그리고 또 얼굴도 비비지 마라. 예. 팔짱도 끼지 마라. 예. 예? 이게 무슨 이게 상임위니까 이게 무슨 뭐 어디 고문하는 곳입니까 진짜? 예. 사람이 아니 가려우면 긁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뭐 피곤하면 얼굴도 비빌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저 이 과방위는 가면 이 팔짱도 못 끼고 얼굴도 못 부비고 아무 짓도 못 합니다. 네. 그게 고문하는 거예요. 또 밤 12시까지 하면서 또 회차 변경까지 합니다. 근데요, 요즘 검찰 조사가도 밤 12시 이상 조사 못 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왜 상임위에서는 증인들 불러놔놓고 밤 12시가 넘도록 저렇게 신문을 해요? 인권 침해죠. 지금 검찰에서요 저녁 조사할 때 그때 이재명도 그때 그 소환 조사 받을 때 말이죠. 저녁 그 조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네. 해가지고 뭐 5시간 8시에 그냥 나왔잖아요. 네. 검찰 청사 걸어 나왔잖아요. 요즘 검찰 조사도 그렇게 합니다. 예, 그 강제 수사권이 있는 검찰 조사도 있는데 그렇게 하는데 이건 뭐고? 그리고 아니 최민희 이분이 21살 때 뭐 나체 고문 당했다. 이건 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진짜. 예? 우리가 그 유명한 86년에 네. 뭐 부천서 성고문 사건 그런 것들은 네. 이제 진실 규명이 돼서 다들 이제 인정하는 사건이 됐지만 최민희 의원의 무슨 뭐 21살 때 이건 아니, 뭐 그거 했으면 그 진작 본인이 이야기했을 텐데 왜 저도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그리고 이게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사건 관련된 건가요? 아니 뭐 그때 했으면 거의 뭐 이런 이야기 했으면 굉장히 사회적 이슈가 됐을 텐데 말이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잘 압니다. 저도 뭐 참 그 시절에 여러 가지 참 이 강압적인 뭐 당한 사람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당시에 이게 문제가 됐을 사안이에요. 그럼요. 예? 근데 그럼요. 무슨 뭐 이제 와서 저런 이야기를 하고 아예 그러면 그런 말 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예. 참 기가 막힙니다. 진짜 참. 이 MBC가 행태라는 게 여러분들 상상 이상입니다. 지금 보시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좀 자기가 의견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반대자들의 어떤 사람들을 저런 방식으로 대하고 그리고 뭐 지나가면 소금 뿌리고 배현진 의원이 그때 아나운서였는데 배현진 네. 의원 지나가면 야 쓰레기 지나간다 그러고 하지 않나 소금을 뿌리질 않나? 그러니까요. 이런 짓을 한 놈들이 네. 무슨 인권이요?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앉았습니다 진짜. 예? 그래 놓고 무슨 뭐 자기들 노조 이게요 점점 어떤 면에서 보면 말로는 뭐 인권 운운하는데 한 행동을 보면 완전 독재자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제가 야. 언론사에 꽤 저도 오래 있었습니다만은 그 지금 그쪽 노조 애들은요 정상이 아닙니다. 이게 지금 자기들의 어떤 권력 그 권력이 뭐냐면 노조 권력이 회사 권력이에요. 세상에 이런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노조와 회사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노조가 왜 있습니까? 회사의 어떤 거를 하기 위해서 노조원들의 어떤 이 직원들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게 노조잖아요. 네. 근데 MBC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일체가 돼 있어요. 일체 노조와 회사가 일체가 돼 있어요. 돼 있어요. 노조 저 위원장 하는 사람이 사장으로 가요. 그렇죠. 그렇게 노조 또 간부하는 사람이 또 본부장으로 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다 똑같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의 어떤 카르텔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그게 언론 민주화입니까? 그게 이제 노용방송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보통 이제 공영방송의 정의를 내릴 때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방송, 네. 뭐 자본과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돼 있는 방송, 뭐 이걸 이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데 그 권력에는 노조 권력은 포함이 안 된다고 하는 게 저들의 발상이에요.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고 그 권력은 우파 권력만을 얘기하는 거지 좌파 권력은 자기들끼리는 열외어야. 그냥 민주적인 열외. 권력이고 응, 응. 그러니까 최민희가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뭐냐면 이 민주당 계열의 거는 다 민주적인 거고 네. 반대는 전혀 아니다. 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문이란 말을 왜? 어제 조국이 좀 이따도 그 얘기 나오지만 어제 조국이 우리 대통령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습니까? 조선 총독부의 제10대 총독이다. 참네. 예? 조선 총독부의 제10대 총독이다. 예. 그런 말까지 퍼붓는데 아니 고문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왜 못 쓰죠? 최민희의 개인 경험 때문에 그 회의장에서 쓰면 안 된다?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그냥 아직까지도 이 일제 시대에 뭐 살았던 인식, 그 의식을 그대로 또 해방 전후사 인식을 그대로 갖고 있는 그런 자들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본격적인 토론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가 이 오늘 광복절 행사 관련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보고요. 또, 김경수가 복권되고 난 다음에 처음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놀라운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5.2%나 되는 그걸 기록했습니다. 참, 이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이걸 한번 분석해 드리고, 자, 어제 전현희가 말이죠. 정말 저는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향해서 살인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게 바로 최고위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정말 간악한 행태인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도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